자, 이제 분사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 준동사는 끝이에요. 물론 분사 구문까지 가야 되겠지만,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우리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ed 형태를 붙여서 우리가 그거를 현재 진행 시제에서 우리가 자주 봐왔죠? 지금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과거 시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분사는 형용사다. 분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얘 역할이 중요한 거지. 그죠?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자, 이 동사의 변형인 동사의 ing가 단독으로 형용사처럼 쓰일 때에는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얘가 동사의 속성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구 형태를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는 거야. 이렇게 구 형태를 띌 때에는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the barking dog 지금 짖고 있는 중인 강아지는 never bites. 그럼 짖는 강아지는 절대 물 일이 없다. 그죠? 무는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그냥 물어버리거든. 그래서 자, 그다음에 who is the boy? 그 소녀는 누구냐? crossing the street. 길거리를 건너고 있는 그 소녀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자, my little brother, 나의 어린 남동생이 likes fried chicken.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 치킨이 fried 된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고 들어갑시다. 일단 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겠죠? 근데 명사와의 관계가 어떨 때 ing를 쓰고 어떨 때 pp 형태를 쓰는지. 자, 얘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야. 강아지가 지가 알아서 짖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어. 자,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 우리는 ing 형태를 쓴다. 근데 이 치킨이 이 fry라는 건 무언가를 뭐 튀기다라는 뜻인데 fry라고 하면 튀기고 있는 거야. 진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능동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치킨은. 그렇죠? 얘는 늘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드 된 치킨이야.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그죠? 자, 이런 개념을 안다면 여기도 똑같죠. I have a watch. 나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가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짐을 당한 거지. 어디에서? 중국에서. Made in China. 자, 이런 식으로 구를 이룰 땐 명사 뒤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그 표를 외워줬었죠? 선생님이. 자, 우리가 여태까지 준동사의 개념을 쭉 배웠는데요. 요 표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험 때마다. 자, 동사의 ed 형태, ed를 붙인 형태, 그리고 동사의 ing 붙인 형태, 그리고 동사의 to를 붙인 형태.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ed는 그냥 순서대로 과거, 이거는 현재, 이건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숱하게 투부정사가 미래 의미, 뭐뭐 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 현재는 현재 지금 무언가가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PP 형태는 어때요? 과거의 이미 완료됐거나 완료됐다는 얘기는 멈춰있다는 얘기니까 누군가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수동의 상태.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와 수동,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료로 사용될 때 pp가 여기 이제 ed라고 되어 있지만 pp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 근데 완료를 쓰일 때 우리가 have pp. 그때 이 pp가 완료된 상태를 현재도 가지고 있다. 완료된 상태를 그때 그 시점에 과거 시점에도 가지고 있었다. 진행으로 쓰일 때 ing가 그때는 비동사 ing 진행 중인 상태이다. 수동으로 쓰일 때 pp가
비동사랑 만나면 비동사 PP 형태, 수동태.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 놓으세요. 항상. 요거 표를 과거, 현재, 미래, 수동, 능동의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amaze라는 동사 자체는 누군가를 놀라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ing를 붙이면 놀라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 amazing, 어, the news. 그 뉴스는 is amazing. 놀라움을 주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서 뭐야 이거? 주격 보호 자리에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데 이때 형용사로 보충해 준다. 근데 얘가 놀란 게 아니라 놀라움을 당한 게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애야. 그 소식 자체가. 그죠? 근데 옆에는 어때요? amazed.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당한 거잖아. 놀란 거야. 그래서 I was amazed.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주격 보호가 보충해 주는데 형용사로 내가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움을 당한 거죠. 그 소식에 at the news. 다르죠? 보호 자리에 쓰인 형용사도 주어 보충해 주는 그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수동이면 pp로, 능동이면 ing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는 단어 confusion은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하게 만드는, confused는 혼란스러워진. I'm confused. 너무 혼란스러워. depressed는 좌절, 낙담시키다는 뜻인데 좌절하게 만드는 무언가. depressed는 좌절하게 된 나의 감정. 자, fascinate는 매료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매료된, fascinated, 매혹하는, fascinating.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frighten, 뭔가를 놀라게 만들다는 뜻인데 frightening, 놀라게 만드는, frightened, 논란이라는 뜻이죠. 자,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ed, 실망한. 자, move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감동을 주다라는 동사를 쓰이는데 moving이라고 하면 이거는 감동을 주는, moved는 감동을 먹은, 그렇죠.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자, satisfy는요, 만족함을 주는 상황인 거고, satisfied는 만족스러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ing, ed를 붙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건데 투부정사에서도 봤었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미래지향형 동사 다음에는 뭐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를 쓰는데 단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ing를 써도 된다고 했었죠? 왜?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 상태를 강조할 때,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분사를 쓰기도 했었지. 자, 그리고 make, have, let 이 사역동사가 목적어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도록 시킬 때에는 동사 원형을 쓰지만 얘가 당하도록 할 때에는 PP 형태를 쓰기로 했었죠. 예를 들어 그녀는 let me come, 내가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오도록 한 거니까 원형을 썼죠. 근데 밑에 있는 건 어때요? I had, 나는 시켰어요. 내 가방이 빨래를 하도록. 그러면 내 가방은 생명체가 아닌데 얘가 뭔가를 해야 돼.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능동의 개념이 아니라 수동의 개념일 때는 PP 형태를 쓴다. 그러면 나는 내 가방이 세탁이 된 상태가 되도록 누군가한테 시켰구나, 부탁했구나 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he had his cell phone fixed. 그는 그의 핸드폰이 고쳐짐을 당하도록, 목적어가 목적보 된 상태가 되도록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때 또 PP 형태가 쓰이죠. 과거 분사가. 자, 이렇게. 그리고 keep이나 find 같이 기본 5형식 동사에서도 관계가 능동이면 ing, 현재 분사로, 그리고 수동이면 PP 형태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 그는 유지했다. 내가 기다리는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행위나 동작을 하도록, 날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를 기다리게.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그리고
나는 알아차렸다. 내 지갑이 훔쳐진 상태가 된 거라는 거야. 그럼 이미 내 주머니에 없으니까 내 지갑 어디 갔어? 훔쳐짐을 당했잖아 라는 것을 그 상태를 알아차렸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자, 여기 나오죠. 우리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거.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다. 자, 동명사는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기로 한 거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똑같이 ing 붙였지만 형용사로 쓸 거기 때문에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수식하거나 혹은 주격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로 쓰이거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로 쓰이거나 했었죠. 저 위에서 다 봤죠. 자, 근데 이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명사 앞에 있을 경우야. 예를 들어 dancing room이다 하면 요거는요. 그 명사 앞에 있다고 해서 다 형용사가 아니라 아니 방이 어떻게 춤을 추는데 춤추고 있는 방이 아니라 이 방의 용도나 목적이 어때? 춤을 추기 위한 댄싱 룸이야. 그러면 스모킹 룸은 뭐 하는 방이야? 담배를 피기 위한 흡연실이에요. 그렇죠? 싱잉 룸은 뭐 하는 방이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에요. 노래방. 그래서 동명사는요, 명사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명사의 본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줘요. 근데 우리가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 있다 그러면 이번엔 dancing girl 그러면 이 여자애가 춤을 추기 위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는 얘기야? 춤을 추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명사의 상태를 진행의 의미로서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수식, 그리고 동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주고, 그죠? 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문제 풀어보면 되겠고, 자, 분사의 역할. 아유, 근데 뭐 분사의 역할은 곧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 형용사처럼 보호 역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주격 보호, 목적격. 이 정리 한번 한 거예요, 그냥. 한정적 용법이다. 그러면 명사의 속성을 요 한정된 의미 안에서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사 수식, 꾸며줌, 한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서술은요,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건 서술한다고 해요. 왜? 비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주잖아. I am sad라고 하면 이 부분이 서술하고 있잖아. 나의 주어의 상태를 말로 풀어서 설명. 서술형처럼. 그죠? 다 우리 배웠던 거예요. 분사의 역할 정리한 거야.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분사라는 개념을 알 텐데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백지 테스트 할 텐데 분사 구문은 사실상 접속사 파트에서 문장의 확장에 들어가는 접속사에서 이렇게 축약된 형태거든요. 자, 요거는 원리만 좀 볼게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우리 이미 다 알고는 있어. 근데 자, after she was exhausted. 그녀가 완전히 피로해진 뭐야? exhausted. 완전히 진이 다 빠진 후에 줄리는 그녀가 줄리였나 봐. decide to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기로 결심했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접속사 없어도 어때요? 그녀가 굉장히 진이 다 빠져서 너무 피곤했어. 집에 일찍 가기로 했어. 그럼 이 두 문장 간의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물론 이게 because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죠? 진이 다 빠진 후에 집에 일찍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기로 결심했다.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접속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서는 생략. 그리고 주절의 주어랑 이 부사절의 주어랑 같으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또 생략 없어도 돼. 어차피 그녀가 결심했고 그녀가 이러한 상태인 거잖아.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에다가 뭘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원형. was나 were. MR is의 원형은 be예요. 거기다가 ing를 붙여서 being exhausted. 이렇게 ing 현재 분사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ing도 생략. 뒤에 exhausted라는 과거 분사만 남겨놓더라도
괜찮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being exhausted, Julie decide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피로해진 줄리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과거분사가 문장 앞에서 그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태로 해석해도 된다. 자, 어쨌든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주어의 주어랑 동일하면 하나랑 가정하에 생략, 부사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변형시켜서 간다.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분사구문의 부정, 우리 모든 준동사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다 앞에다 not이나 never 붙이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이 did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정도로 택시를 탈 충분한 돈을 그들은 걸어갔다 집에. 자, 근데 이때 똑같이 분사구문화 시키는 거예요. because 생략, 그리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은 didn't have가 아니라 have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ing를 붙여서 having이에요. 근데 부정문이었으니까 앞에 not having enough money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not having enough money라고 해놓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 그들은 집에 걸어갔어. 어?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왠지 읽는 사람이 뭔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 앞에다가 생략됐던 그 접속사를 다시 살려줘요. 그래서 because만 살려놓고 because not having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생략하고 원형에다 ing 썼다가 아유 얘만 다시 붙여주자. 왜냐면 읽는 사람이 이 두 문장 간의 맥락을 매끄럽게 파악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건은 생략, 접속사 생략, 그리고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생략인데 달라. 그럼 어떻게 생략할 수가 없지. 그럼 생략하지 않고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에다 ing 붙이는 거예요. It being a fine day. 그렇죠? 이렇게. 왜? we였다면 생략되고 being a fine day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아니라 it이라는 주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분사구문의 의미는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접속사 파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사구문화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걸 다시 부사절로 바꿀 때 어떤 접속사를 쓰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wiping my tears, 내 눈물을 이렇게 닦는 거지. 닦으면서 나는 goodbye to Judy, 주디에게 goodbye라고 말했다. 요거를 다시 부사절로 바꾸면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as, while 이런 걸로 바꾸고, 그리고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거니까 I, 그리고 wipe이라는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건데 시제는 said, 과거 시제니까 wiped. 이렇게 다시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의 종류별 의미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부사절 접속사 파트예요.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을 나타낼 때 뭐뭐 하면서 while, as. 자, 그리고 and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부사절이 뒤에 있을 때는. 자, 그리고 after and before 이런 것들은 다 뭐뭐한 이후에, 뭐뭐하기 전에, when 뭐뭐 할 때. 자,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 부사절 접속사 because, as, since. 그죠?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나 unless인데 if는 if you don't take, 너가 만약에 지금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you will get worse, 너는 더 안 좋아질 거야. 근데 요 if not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써요? unless라고 쓰죠. unless, unless. 여기는 부정,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unless 다음에는 you take, 긍정문을 써요. 그죠? you don't take가 아니라 이게 같은 뜻이 되는 거야. 어쨌든 요거를 생략하면 if 생략,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인 take에다가 ing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부정이니까 not을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not이나 never를.
그래서 not taking the medicine now. 지금 안 먹으면 you'll get worse. 그렇죠? 너는 안 좋아질 거야. 자, 그리고 자, although 양보부사절이죠. 이거는 좀 어렵지. 왜냐면 이 상황이 비록 he was sick, 그는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 갔다. 이게 만약에 being sick, he went to school. 아팠어. 아픈 그는 학교에 갔어. 이 상황은 아프면 보통 학교에 안 갈 법도 한데 그래도 갔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양보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를 갖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사구 완료 형태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죠. 투부정사 다음에도 have pp, 동명사 ing도 having pp. 그죠? 그런 식으로 완료 형태는요, 본동사의 어떤 시점보다도 그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Because I had lunch. 나는 과거에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과거보다 한참 뒤에 나온 나는 피자를 먹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분사구문화 시킬 때 똑같이 생략 남아있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having lunch인데 이렇게 되면은 주절의 시제인 현재 시제하고 같은 시기에 먹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절의 시제인 현재 시제보다 앞서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게 아니라 have pp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그 have에다가 ing를 붙여서 having pp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having had야. have, had, had니까. 그래서 have의 과거 분사는 had예요. 그거를 have pp 형태로 쓰니까 having had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에 대한 완료형 분사 구문, 과거 분사를 써서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걸 표현한다. 자, 수동태 마찬가지 완료 수동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being elected에서 being을 생략하고 elected만 남아있으면 아 얘가 원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비동사 PP 형태의 수동태 문장이었구나. 그러면 주절의 시제인 그가 선출한 게 아니라 선출된 거구나 라고 서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서 일어났다. 근데 수동태다 그러면 비동사 PP 형태와 have PP 형태의 완료 형태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고쳐졌다. 고쳐짐을 당한 상태였다. 그 차가 지금 그때 작동을 잘했었던 시점 이전에 고쳐졌기 때문에 지금 잘 작동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중3 올라가면은 with 플러스 분사구문. 이거는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그쵸?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해석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목적 보어에 해당하는 분사 형태로 목적어가 목적 보어인 채로 뭐뭐인 채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녀는 fell asleep. 잠에 빠져들었다. 끝. 근데 with 목적어 목적 보어예요. 그러면 그 물이 끓어 넘치는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죠. 얘가 지금 능동적으로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야. 열이 올라서. 그러한 채로. 폴은 was sitting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대. 어떠한 상태로? 뭐뭐한 채로? 그의 다리가 crossed 된 상태로. 그의 다리는 지가 알아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알아서 이렇게 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꼬아짐을 당한 거지. 그래서 똑같아. 목적어하고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형태를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독해에서 솔찬히 나옵니다. 솔찬히 이거 사투리예요.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요거 관용 표현이에요. 외우란 얘기죠. 자,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하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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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frankly speaking, frank가 솔직한이라는 뜻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strictly, 아주 엄격하게 말해서 자, 이런 느낌이에요. 혹은 speaking of는요.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란 얘기니까 뭔가 화제 전환, 이야기를 서로 막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
그럼 이제 speaking of our summer vacation 그러면은 우리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화제 전환할 때 speaking of 많이 써요. 자, 그리고 considering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분사 형태로 전치사로 굳어진 말이라고 해서 분사형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nsidering 명사 혹은 동명사. 그렇죠? 뭐 전치사처럼 쓰여요. 뒤에 명사를 동반하죠. 무언가를 고려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considering his age라고 하면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의 writing 스킬은 끝내준다. judging from 몸으로부터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his 뭐 writing 그러면 그의 글쓰기를 판단해 보건대 글쓰기로부터 판단하건대 뭐 he studied really hard 뭐 열심히 공부했던 게 티가 나네 뭐 이런 거죠. 자, compare with는 무엇 비교하면이란 뜻이니까 우리는 compare to, compared with 무엇 비교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독립분사 구문이 있다. 분사 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일 때 주어를 굳이 밝히지 않고 생략함, 관용적으로 쓰임, 외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외워주길 바라봅시다. 여기까지예요. 준동사는 이게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의 끝 여기에 보면은 분사 개념,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 다 나오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대로 해놓는 게 아마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